자, 이제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우리는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이제 어떤 사람에게 이 정보를 줄 거냐 하는 명단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리스트업을 하는 거예요. 리스트업. 가망 고객에 대한 명단을 작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명단을 작성을 할 때 할 사람에게 전하는 명단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아는 사람의 명단을 작성하라 하는 겁니다. 아는 사람은 보통 250명 정도가 있습니다. 예, 결혼식에 보면 250명 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250명 정도의 아는 사람은 있다. 고향 친구, 초등학교 친구, 중학교 친구, 대학 친구, 군대 친구, 사회 친구, 무슨 어디 사회단체, 교회, 종교단체 이런 데서 만난 사람들, 현재 내가 살고 있는 동네 사람들, 그 다음에 내 거래처, 친구의 친구,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사촌 이내에, 육촌 이내에 친인척들 해가지고, 고모네, 이모네, 외갓집 해서 쭉쭉쭉쭉쭉쭉 적다 보면은 다 250명은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를 앉은 자리에서 50명의 명단을 바로 작성을 하라 이거야. 그런데 이 명단을 작성할 때 누구하고 하냐면은 스폰서하고 하라 이겁니다. 스폰서하고. 그래서 50명의 명단을 작성을 해서 바로 착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는 할 사람, 안 할 사람을 구별하지 말고 예단을 하지 말아라. 예단 건물입니다. 예단 건물. 왜? 예단은 법률 용어인데 미리 범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단정을 내리고 재판을 하면은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사람 안 할 사람 구별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대개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 회사 내에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친자매지간인데 언니하고 동생이 다른 라인에서 일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됐냐면은 서울에 있는 동생이 저 익산에 있는 언니한테 연락을 안 한 거야. 이 사업을 하면서. 왜? 우리 언니는 절대로 이런 걸 할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그 언니는 아들이 하는 바람에 이 사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세미나장에 와보니까 자기 이모가 있는 거예요. 엄마 동생이 있는 거예요. 아니 이모 여기 웬일이야? 야 너 웬일이냐? 일을 시작할 때 어머니 동생인 이모한테 정보를 줬으면 바로 자기 밑으로 왔을 건데 우리 이모는 절대 이런 사람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다른 라인에서 각자 왜? 한참 동안 사업이 진행이 돼가지고 옮겨갈 수도 없는 처지가 돼버린 거예요. 라인 다 버리고 가려고 그러니까 피차에 움직일 수가 없어가지고 친형제간이 떨어져 갖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런 일들이 가끔 비일비재합니다. 누나하고 동생하고 나눠져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내 동생은 이놈은 따지기를 좋아하고 그래갖고 절대로 이런 일은 안 할 거다 생각을 하고 그 남동생도 누나는 이런 일은 절대로 안 할 거다. 시집가고 잘 살고 있는데 절대로 이런 바닥에는 안 나올 거다고 서로 연락을 안 했는데 어느 날 세미나에 딱 가봤더니 강사 나와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명강사입니다. 박수 막 치다 보니까 잘 아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자기 남동생이 또르륵 뛰어 올라간 거야. 그래서 절대로 예측해서 단정하지 말아라. 어떤 사람은 진짜로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절대로 안 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 친구는 절대로 안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알려줘라. 아는 사람을 적으라 하는 겁니다. 아는 사람. 아는 사람에게 일단 내가 뭘 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려놓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알려주기 위해서 명단을 작성을 한다. 자, 그 다음에 명단 작성을 하고 나면은 네 번째, 이제 초청을 해야 됩니다. 초청. 인비테이션. 전화하기죠, 전화하기. 이 인비테이션을 할 때는, 전화를 할 때는 전화기를 붙들고 사업 설명을 너무 다 하려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가능하면 만나서 얘기를 하고 오도록 얘기를 하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후속 관리는 전화로 할 수가 있습니다. 후속 관리는. 그래서 전화를 할 때는 바로 세미나에 참석시키고 약속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이때 약속을 받을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거짓말을 하면은 안 됩니다. 가끔 여기 오실 때 등산화 신고 오시는 분이 있어요. 속리산 놀러 가자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주섬주섬 등산화 신고 왔는데 그냥 하루 종일 세미나장에 앉혀놓으니까 다행히 강사가 명강사여서 들을만 해서 다행이지 아니면 영 갈라질 뻔한 그런 경우도 없지가 않다 하는 겁니다. 오늘 놀러 가자고 그래서 오신 분 혹시 손 들어보세요. 저 있잖아요. 저. 네. 꼭 한두 명이 있어요. 그런 거짓말을 하면 신뢰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 곤란하면은 참 좋은 세미나가 있는데 가서 들어보자. 그러면서 속리산에 바람도 좀 쏘이고 그러면 바람은 여기도 불죠.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 거짓말은 하지 말으라 이거예요. 거짓말은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자 이러지 말고 바람 좀 쏘이자. 이렇게 하면은 야 바람 쏘이자 그러면 여기도 바람 불잖아. 그래가지고 절대로 쏘개가지고 모시고 오면 안 됩니다. 결의를 하고 나면은 이제 세 번째 이 사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에게 이 사업을 전달할 건지 이 상품을 전달할 건지 명단 작성을 하게 됩니다. 리스트업을 합니다. 예상 고객 명단 작성을 하는데 이 명단 작성을 할 때 할 사람을 적는 것이 아니고 아는 사람을 적어라 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 자, 할 사람을 적지 않고 아는 사람을 적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마음의 법칙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개는 사람이 없다 하는 사람들은요, 대개 할 사람을 찾기 때문에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그냥 아는 사람을 가지고 아는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하고 있다. 내가 화장품 장사를 시작했다. 세제 장사를 시작했다. 그러니까 세제는 내한테 샀으라. 화장품은 내한테 샀으라. 내가 건강식품을 가지고 있고 싸고 좋은 치약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내한테 사라 하는 정보를 전달하는 홍보 사업을 하면 되는데 우리는 대개 그걸 알려놓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알리지를 않고 살 건가 말 건가 이거를 내가 스스로 예측해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단을 한다 이거예요. 예단. 법률 용어입니다. 판사가 딱 생긴 거 보니까 이거 도둑놈 같이 생겼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검사나 변호사의 얘기를 듣다 보면은 틀림없이 중죄를 때리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예측해가지고 단정해서 들으면은 변호사의 변론도 저게 돈 먹고 하는 소리구나 이렇게 들리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측해서 단정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할 사람하고 아는 사람을 할 사람을 적는 것이 아니고 아는 사람을 적으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몇 명 정도를 아느냐? 평균적으로 250명을 누구나 다 알고 있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250명씩이나 알고 있느냐? 결혼식 해보면은 최소 250명이 온다 이거예요. 거기 결혼식장에 오는 사람은 내 결혼식장에 오는 사람은 대개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다 아는 사람이에요. 얼른 몰라도 옆에 사람이 누구야 누구 몰라 이렇게 하면 하고 평소에 별로 안 보고 지냈던 사람도 한 다리 건너서 바로 소개만 하면은 아는 사람들이 거기 오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 250명 정도는 누구나 다 아는 사람이 있다. 자, 이거를 구별해서 자, 고향 친구, 초등학교 친구, 중학교 친구, 고등학교 친구, 대학 친구 이렇게 적어보고 현재 내가 사는 동네, 현재 사는 동네에서 아는 사람 적어보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에서 아는 사람 적어보고 내가 전에 직장에서 알았던 사람 적어보고 군인들은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군대 친구 적어보고 이렇게 저렇게 적다 보면은 250명은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 250명에게 얼만큼 빨리 알리느냐 하는 것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를 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이 250명 중에는 관심 없는 사람, 안 살 사람도 있겠고 그 다음에 제품만 쓰는 사람도 있고 사업에 동참을 해야 될 사람도 있을 겁니다. 뭔가 우리 주변에는 현재 일거리를 찾아서 일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취직할 나이도 지나버렸어. 뭔가 일을 시작하려니까 자본은 있어야 돼. 그런데 자본도 없어. 특별한 기술이라도 있으면 그 기술 가지고 어떻게 보는데 그 기술도 없어. 그런데 살기는 살아야 되는데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사실 더 많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권해줄 수 있는 이 사업은 사실 기가 막힌 사업입니다. 자, 자기 특별한 기술 없어도 되죠. 특별한 자본이 없어도 되죠. 자본 투자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막말로 망해도 손해날 것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맨손 들고 와가지고 내가 성공하겠다는 일념만 있으면은 누구나가 다 성공할 수 있는 이 사업의 기회를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빨리 알려주는 일만 하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얼만큼 빨리 알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대개 우리의 창업 이념 중에 속도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속도. 스피드인데 요즘 뭐 스피드 매니지먼트에서 속도 경영이다 하는 이런 경영의 속도의 개념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영학에서 얘기하는 속도의 개념은 대개 이런 것들입니다. 자, A라는 파이프가 있고 B라는 파이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물이 나오는데 어디에서 물이 더 많이 나올까요? 예. B에서 물이 더 많이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여기에 속도의 개념이 들어가게 되면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 이게요. 여기서는 물이 슉 나와. 여기서는 쫄쫄쫄쫄쫄쫄 나와. 어디에서 물이 더 많이 나올까요? A에서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다 이거야. 그래서 지금 이 속도의 개념이 경영학에서는 이 파이프의 직경은 바로 설비 투자 부분이고 투자를 적게 하더라도 속도를 높이면은 생산성을 더 높일 수가 있다 하는 개념에 스피드 매니지먼트 하는 그런 개념을 쓰고 초관리라든가 이런 이제 개념들이 지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커피 한 잔을 마시는데 커피값하고 커피 마시면서 쉬는 종업원의 인건비하고 따지면 어느 것이 더 비싸냐? 그래서 뭐 초당 뭐 몇십 원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초를 아끼는 그런 이제 경영 개념으로 지금 이 속도를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보는 이 속도의 개념은 속도에는 반드시 시간이라는 개념이 같이 들어가게 되어 있죠. 방금 본 바와 같이. 그러면은 이 시간이라는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시간. 여러분 시간이 뭡니까?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분은 시간이 돈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돈이 주머니에 술술 생기는 것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시간이 뭐냐 하는 거예요. 시간. 이 시간이라는 것은 실제로 사건의 연속, 사건의 순차적인 배열, 어떤 사건이 먼저 일어났느냐 뒤에 일어났느냐 하는 이 사건을 인지를 하는 거다. 그러면은 즉 시간이 바로 사건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인생 관리를 잘 하려고 하면은 시간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간 관리. 우리가 시간을 잘 관리한다, 인생을 잘 관리한다 하는 것은 결국 뭐를 관리해야 되냐면 사건을 관리를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주변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록 할 거냐 하는 것을 내가 주도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것은 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행복해질 수 있고 내 주변 사람들이 같이 더불어서 성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그럼 이 소중한 일을, 소중한 사건을 우리가 일으키는데 사건을 일으키는 것이 자 250명에게 내가 이거를 알리는 사건을 일으키는 겁니다. 내가 이 사건을 일으키는데 어떤 사람은 3개월에 걸쳐 가지고 250명에게 이거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거를 하루에 10명씩 해서 한 달 만에 200, 자, 하루에 10명씩 25일 한 달 동안 해가지고, 자, 한 달 만에 250명에게 이거를 알렸어요. 그러면은 실제로는 시간이 압축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압축이 됐죠. 석 달이 한 달로 압축이 됐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시간을 압축시킨 것이 아니고 사건의 발생 빈도를 압축을 해버린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거를 열흘 만에 발생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하루에 25명씩을 알려가지고 10일 만에 이 사건, 250명한테 알리는 사건을 다 일으켜버릴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엄청난 폭발력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사건을 압축하면은 거기에서 폭발력이 나오는 거예요. 물이라든가 공기라든가 기름을 가만 놔두면은 작용을 하질 않습니다. 일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공기도 압축을 하면은 에어 컴프레셔로 압축을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어떤 기계를 움직이고 펌프를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이 슬라이딩 로드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작용이 나올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기름도 압축을 하면 하이드롤릭 펌프를 가지고 압축을 하게 되면은 유압 장치에 의해 가지고 엄청나게 무거운 수백 톤의 기계도 들어올릴 수 있는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힘을 발휘를 하려고 하면은 내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지 혼자 일어나도록 그냥 일어나는 사건 그냥 거기에 그냥 이렇게 실려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일으키고 싶은 사건을 딱 발치를 해가지고 그거를 쫙 모아서 집중적으로 그거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것이 성공하는 방법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압축하는 것, 이 사건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거를 시간 압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간 압축, 타임 컴프레션. 시간을 압축해서 써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명단 작성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네 번째, 전화하기를 합니다. 전화하기. 전화를 하는 목적은 전화로 사업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하는 것은 아니고 전화는 약속을 하고 초청을 하기 위한 겁니다. 이 전화하기, 인비테이션. 이 전화를 할 때는 하루에 일정한 숫자를 정해놓고 꾸준하게 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센터에 나오는 것을 일로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센터에 나와 가지고 하는 일이 노닥 하다가 저녁 밥 해줘야 되는데 하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루에 전화하는 사람 몇 사람 안 되죠. 만나는 사람 몇 사람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한 달 내 전화한 사람, 한 달 내 만난 사람 그 숫자를 보면 몇 사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센터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센터에 앉아있는 시간, 노닥거리는 시간, 일하는 시간 아니걸랑요? 일하는 시간은 전화하고 만나고 상담하고 교육받고 하는 시간들이 바로 일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정확하게 순수한 그 내 타임만 여러분들이 일하는 시간으로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밤낮 없이 2년 3년만 내가 죽고 살고 뛰면은 한 달에 2천만 원 이상을 벌 수 있다고 하면은 뛰어야 됩니까? 안 뛰어야 됩니까? 그렇게 뛰어서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왜 안 뛰냐고요. 내가 이렇게 뛰면은 머릿속에 그려놓은 이 집을 살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그것이 확실하게 된다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것이 머릿속에서 희미하기 때문에 안 뛰는 거예요. 안 뛰니까 안 될 뿐인 겁니다. 뛰다 보면은요,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 되는 겁니다. 왜? 성수의 법칙 때문에. 우리 머리는 더하기만 계산을 합니다. 곱하기를 잘 못하는 머리입니다. 어느 날 박정수 로얄 마스터가 이런 얘기를 해요. 회장님, 돈 들어오는 게 겁나요. 왜? 일주일에 1,000만 원씩이 들어와 봐요.
통장을 꼽았는데 찌지직 잠깐 가가지고 설명하러 돌아다니려 하고 통장 정리를 못했는데 찌지직 가슴이 벌렁벌렁하는. 우와, 내가 일주일에 1,000만 원씩을 받을 만한 일을 했는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놀라운 돈이 들어오는가? 저도 그런 돈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회사에서 돈을 잘못 보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돈이 다시 회사 통장으로 들어갈 것만 같아. 그래서 얼른 빼가지고 다른 통장으로 옮겨놓기도 하고.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3년 만에 3천만 원, 5천만 원은 버는 일이 내 인생에서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나 했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믿고 갔기 때문에, 막연하지만 그거를 믿고 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그것이 그렇게 된다고 믿었던 것이 현실로 되니까 또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느그적 할 사람들 하지 말고 가세요. 물이 끓으려고 하면은요, 반드시 100도씨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50도 갔다 60도 갔다 90도 갔다 80도 갔다 90도 갔다 70도 갔다 계속 이렇게 가면 물 끓어요, 안 끓어요? 서너 명 데려와 봤다가 한다고 그러니까 힘 좀 냈다가 그 사람 중에 4명 중에 3명 가버리니까 힘 빠졌다가, 그래도 한번 세미나 가지고 맘먹고 한번 하겠다고 해가지고 몇 사람 해서 수당 조금 몇십만 원 나오니까 또 하다가 그 다음에 해보니까 주변에서 말도 더럽게 안 들어. 그러니까 힘 빠졌다가, 그러니까 주변에서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를 100도가 넘어가야 물이 펄펄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옆에 장작을 태우려고 그러면요, 내가 먼저 활활 타야 됩니다. 내가 먼저 활활 타야 옆에 장작에다 불을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나는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여러분들, 열정 없는 사람은요,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겁니다. 가슴속에 사랑이 식어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아내가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정말 이 아내를 위해 가지고라 내가 정말 잘 돼야 되겠다. 자, 전화를 하고 나면 이제 5번째,